이 시기가 이제 그 은퇴까지 한 20년 정도 남은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은 은퇴 준비가 상당히 좀 어려워집니다. 20년 정도 남은 시점, 이 시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노후 준비에 들어가야 된다 생각이 되고요. 네, 80년대생, 제가 이제 80년대생인데 나 이제 90년대 끝났습니다. 90년대는 저축을 열심히 해라. 푼돈 모아 저축하고 그 푼돈이 목돈되면 네. YSA 계좌 같은 네, 거 맞습니다. 넘기고 그다음에 네. 워낙 이자가 싸니까 그 싼 이자를 이용해서 다양한 금융상품과 대출을 써라. 네. 이게 그리고 대출은 아무래도 대출을 쓰게 되면 가장 큰 규모는 부동산이니까 네. 자기 소득이 맞는 수준에서 부동산은 일단 한 채는 네. 무조건 있는 게 좋으니 해라. 뭐 이런 얘기네요. 예, 맞습니다. 네. 80년대생은 이제 30대 중반에서 40대 중반에 걸친 이제 나이대인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자녀 교육, 자산 증시, 본격적인 노후 준비가 좀 키워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80년대생 같은 경우 현재 40대 전후의 나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이제 중간 관리자, 회사에서는 그 정도 이제 직급이 될 거고요. 소득이 이제 되게 많이 늘어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양육비에 대한 부담도 좀 크고요. 아무래도 교육비나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따라서 이 나이 때는 주택을 이제 뭐 한 차례 마련했을 경우가 좀 많으실 텐데, 자녀 교육을 위해서 이제 학군지로 좀 이동하시는 경우들이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는 뭐 무리하게 학군지에 주택을 구입하는 것도 고려를 하시지만, 보통은 또 기존 주택은 두고 이제 학군지로 잠시 뭐 전세라든지 월세라든지 잠깐 다녀오는 경우도 좀 많이 있으시잖아요. 이때는 소득이 좀 많아지고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통 여유 자금으로 주택담보대출 상환하거나 아니면 그 자금을 투자로 돌리는 것을 고려하는데, 그 사이에서 균형을 좀 잡을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은퇴 준비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은퇴 준비를 할 때 목표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사전에 파악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 본격적인 자산 증식과 노후 준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시기가 이제 그 은퇴까지 한 20년 정도 남은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은 은퇴 준비가 상당히 좀 어려워집니다. 네.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뭐 복리 효과를 누리려면은 최소 20년 정도는 좀 저는 필요하다 생각되기 때문에 20년 정도 남은 시점, 이 시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노후 준비에 들어가야 된다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노후 자금 목표액을 설정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 매월 얼마 정도의 노후 자금 필요한지를 이제 먼저 구해야 될 텐데, 그렇지. 이때는 이제 퇴직 시에 받게 될 때 예상 퇴직금이랑 그다음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국민연금공단에서 주기적으로 날라오잖아요. 뭐 현재 얼마 정도 뭐 예상 수령이 된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받고는 버리지 마시고 한번 확인하실 필요는 있고요. 그 부분을 감안해서 부족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저축이랑 IRP를 활용해서 추가로 좀 채워 나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나와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통계청의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통계를 바탕으로 은퇴 후 부부의 월 평균 적정 생활비가 324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1년 지난 시점에서 이 금액이 336만 원으로 좀 올라갔습니다. 개인마다 다르기는 하겠지만, 통계상으로는 적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현재 기준으로 한 달에 336만 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게 되면 이 금액도 매년 좀 증가할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20년 뒤에 이제 은퇴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리고 물가 상승률을 연 2% 정도 계산해봤습니다. 과거 한 10년 평균을 따져가지고 보수적으로 계산해봤는데, 이럴 경우에 현재 물가 기준 336만 원은 20년 후에는 499만 원, 5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리고 그 시점부터 또 이제 30년 동안 나눠서 받을 경우에 또 물가 상승률만큼 좀 그 체증해서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다 고려하고, 만약에 이제 수령 기간에 이제 연 2%를 운영했을 때는 필요한 원금이 20년 뒤 시점에 필요한 원금이 얼마 정도 되냐라고 봤을 때 연 2%의 수익률일 경우는 17억 정도가 필요한 거고요. 현재 네, 이제 20년 뒤에 이제 필요한 자금 자체. 월세를 내가 내 계좌에서 받아 쓰려면 17억 정도를 그렇죠. 만들어야 2% 이자로 생활이 가능하다. 네, 지금부터 모아가지고 이제 20년 뒤에 17억을 만들어놔야지 그때부터 이제 한 연 2% 정도로 굴려도 이제 적정 생활비를 수령할 수가 있는 거고요. 운용 수익률을 만약 연 6%로 올리게 되면은 10억 3천만 원 정도. 그리고 만약 연 10%로 수령할 때도 계속 10%로 뭐 수익률을 올리게 된다고 하면 6억 7천만 원 정도 자금 필요한데요. 사실은 뭐 매년 30년 동안 매년 연 10%의 수익률을 거두기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보통 한 연 6% 정도로 좀 수익을 올린다고 가정했을 때는 20년 뒤에 10억이라는 자금이 좀 필요합니다. 필요원금을 계산하고 나서
이제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본인이 얼마 정도의 금액을 적립하실지 이제 선택하면 되겠는데요. 세액공제 혜택 등을 고려해가지고 연금계좌 세액공제 납입 한도인 900만 원은 좀 기본적으로 채워주시고 네. 추가 여력이 있다면은 ISA를 통해서 예. 네, 추가 연금액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ISA 계좌 같은 경우는 만기 시에 이제 해지할 경우에 이제 60일 이내에는 연금 계좌로 좀 옮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가지고 그 연금 계좌 연간 납입 한도인 1,800만 원 초과해서 좀 납입하실 필요도 있고요. 전환해서 납입하게 되시면은 납입한 금액에 또 최대 300만 원, 납입한 금액 10%를 추가로 또 세액공제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혼하신 부부 같은 경우는 부부 모두 이제 900만 원씩 납입하면 가장 효과적이겠지만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부부 중에 한 분한테 900만 원 납입을 하셔야 될 텐데 네. 이 경우는 이제 세액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득이 낮은 분, 급여액이 한 5,500만 원이 기준이긴 한데요. 만약 5,500만 원이 안 되는 분이 있다고 하면은 그분한테 뭐 산출세액 등을 좀 고려해가지고 납입하시는 게 좀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긴 한데 그 고등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부담이 이제 75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75만 원을 1년씩 모으면 이제 9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과거 세대 같은 경우는 자녀가 이제 부모를 부양하긴 했는데 이제는 뭐 더 이상 그런 거 좀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연금 계좌에 납입하는 것을 900만 원씩 매년 900만 원씩 연금 계좌 납입하는 것을 나를 부양해줄 자녀를 좀 한 명 키운다라고 생각하시고 좀 꼭 지켜 나가셨으면 합니다. 그러네요. 네. 네. 그러니까 애들 교육 너무 시키지 말고 뭐 여유 있는 사람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도 되지만 여유 없는 사람이 애들 교육 열심히 하다가 우리의 미래는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과거에는 부모 세대에서는 자녀들한테 되게 올인을 많이 했잖아요. 뭐 네, 본인들이 뭐 교육비도 최대한 막 투자해서 그렇죠. 하고 했는데 우리 이 저희도 마찬가지로 부모님한테 많이 받았어요? 네, 엄청나게 많이 받아서 근데 돌려드리고 계세요? 지금 그만큼 못 돌려드리는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 세대는 저희 이전 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님이 자녀들한테 헌신을 했고 자녀도 이제 부양을 했는데 저희는 사실은 그걸 좀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사실 통계가 좀 그렇거든요. 네. 그렇고 이제는 이제 요거를 캥거루족이라고 해가지고 성인이 돼서도 저희가 또 부양해야 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녀를 요즘 젊은 친구들은 네. 부양 안 한다는 통계가 있어요? 네, 이게 부모 부양에 대한 책임 인식 조사라고 해서 네. 과거에는 이제 가족한테 부모의 부양 책임이 있다라는 게 응답이 거의 한 60%가 넘었었거든요. 옛날에는? 그렇죠. 20년 전에는. 20년 전에. 네, 근데 최근에는 그게 많이 떨어져가지고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녀들의 부모 부양 책임이 20%밖에 안 된다? 그렇죠. 이게 또 향후에 한 20년 뒤에 제가 부양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 있을 때는 이게 더 떨어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건 되게 기대하기 어렵고 열심히 내가 쓰고 싶은 거 너 사주는 거야. 네. 이렇게 네. 돈 들어가는 거야. 이런 거를 자꾸 교육시키는 거 어떻습니까? 그것도 되게 좀 좋은 아이디어가 80년대생들은 정말 본격적으로 노후 준비를 하셔야 되고 자녀한테 열심히 이제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리고 이제 최소 900만 원은 900만 원은 꼭 이제 본인의 자녀 부양해줄 자녀 혹시 모르니까 부양해줄 자녀라 생각하고 꼭 이제 내 노후를 위해서 좀 투자하시기를 매년 900만 원은 네, 기본적으로 어디서 네, 하셨으면 좋겠고 저금을 해라. 네,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당연히 더 하시는 게 맞을 거고요. 네. 그리고 만약 부부가 만약에 뭐 맞벌이를 한다 그러면은 양쪽 다 이제 900만 원씩 납부를 하시면은 아무래도 이제 나중에 향후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그 900만 원을 그 보너스 받을 때 왕창 넣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매달 적립으로 다 넣는 게 좋을까요? 사실 이제 900만 원이라는 거를 일시에 넣기에는 네. 사실은 이제 좀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보너스를 받으면은 보통 이제 생각을 하는데 보통 보너스 언제 받으세요? 연초에 받으시죠. 네. 근데 연초에 받으면은 이거를 납입하기가 또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보너스 받은 거 가지고 대출을 상환하거나 아니면 네. 다른 투자하거나 그렇게 하게 되니까 저는 항상 이제 연말에 보통 이제 과제처럼 하게 되거든요. 네네. 보통 이제 이거를 뭐 다양한 방식으로 투자를 하실 텐데 보통 이제 뭐 그 주식형 자산이나 이런 데 투자할 때는 뭐 1년 중에 뭐 연초에 하는 것도 좋지만 1년 중에 주가가 좀 빠지거나 할 때 조금씩 분할해서 넣는 게 좀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사실은 뭐 대부분의 이제 분들이 연말에 많이 넣으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은행 같은 경우에서도 은행이나 이런 금융회사에서도 연말이 되면은 이제 타겟리스트 같은 거 확인해서 뭐 이제 납입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은 뭐 전화를 해서 납입하시라 안내를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연초에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지는 않고 보통 제일 이거를 필요성 인식하는 시기는 2월달에 연말정산할 때 보통 인식을 하거든요. 그리고 네. 그때 보너스를 받기 때문에 그때 받아서 바로 넣으시는 분들이 많고 근데 연중에 넣는 분들 거의 없고 다시 또 연말에 가서 넣는 분들이 있고
그렇군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일 좋은 거는 아마 이제 연중에 주가가 많이 빠지거나 좀 좋은 이제 투자 시기가 있으면 그때 좀 분할해서 넣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걱정도 있어요. 야, 요즘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심해지는데 네. 저축을 어떻게 해야 이 인플레이션을 돌파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드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저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으려고 하는 자세는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네. 그리고 그 시기별로 딱 중요한 그 20대는 90년대생은 주택 구입, 30년대생은 노후 준비. 이거를 딱 정해놓고 딱 그 목표 하나 가지고 이제 좀 딱 한만 보고 가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신한 프리미엄 패스파인더의 이재훈 전문위원을 모시고 젊은 세대들을 위한 젊은 세대를 어떻게 자산 관리를 하고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자산 관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우리 좋은 시간 만들어주신 이재훈 위원님께, 전문위원님께 감사드리고 함께해 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도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